6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대체로 우세했지만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로그룹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스페인에 유럽 재정안전기금을 통한 1,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럽 안정화기구 ESM을 도입하기 전까지 EFSF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세 금융감독원장이 집값 하락과 맞물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와 관련해 이들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다음 달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하반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제 6월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2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죠. 유난히 이벤트가 많았던 이번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EU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돼서인지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금부터 자세한 대응 전략 들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총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신 박미라 일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총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코스피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장중에는 1,800선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800포인트에 가까이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메리트다. 한번 계속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장 자체가 1,800을 깨면서 종가에 당기는 그런 아주 좋은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괴로웠죠. 아침에 굉장히 우리나라 주가가 보통 그 최강이 7음년인데 어제 아침에 음년이 6음년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6음년 이후의 주가의 반등인데 모양이 굉장히 어제는 좋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때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는데 그 매수의 포인트 종목까지 알려줬죠.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은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에 거의 62%에서 72%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반등폭에 72%까지 반등하면서 72%에서 지지받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장 자체가 120포인트 떨어지는 우리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최근 3일 동안은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일반 주식을 끄집어내리는 그런 아주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파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진정 국면이다. 제가 볼 땐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오늘 1,830을 뛰어넘는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이번 장은 1,870까지도 반등을 가능하는 그런 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전환선 자체가 기준선을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는 큰 변동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장세로 봤을 때 앞으로 한 6일 정도는 횡보를 하겠지만 장 자체는 꾸준하게 횡보 장세 중에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참 어렵죠.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PMF 차트를 보면 장 자체가 일단 브레이크를 듣는 그런 모양인데 추세 자체가 서서히 상방향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방향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방향 모양에서 일단은 장 자체가 안정권을 보이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1800 이하 가까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대형주를 추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를 팔지 마시고 오늘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각 텔레비 시황의 양다리 시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시황은 안 되고요. 장 자체 일단 트렌스를 봐서는 상승 트렌스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장세는 PMF 차트가 만약에 양운이 오늘 만약에 PMF 차 양운이 나올 겁니다. 양운이 나오면은 음운 나올 때까지 주식을 보유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짧게나마 수입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F 차트를 갖고 여러분께서 양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라 이렇게 보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PMF 차트를 모르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 12시 수익을 말하다 해서 PMF 차트를 상세하게 제가 열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에 수익을 말하다 PMF 차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사이 무식하게 이런 일반적인 차트만 보는데 아주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PMF 차트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상승 트렌드고 그 상승의 궁극적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닙니다만 상승의 궁극적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1870까지는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주식을 팔지 말고 기다리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하루에 이제 굉장히 일교차게 심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관들이 빼고 받고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주가가 일단 고점에 장중에 고점에 만약에 크게 뜬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 15포인트 이상 뜬다면 일단 매도를 한번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2조 5천억 정도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걸 환매수할 때까지는 상승의 방어를 굳이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5p 이상 뜰 때는 아침에 고점 매도 쳤다가 장중에 저점에 다시 잡아도 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동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선물 동향 자체가 제가 이제 그렸죠. 저점에 계속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오늘 선물이 241을 뛰어넘으면은 선물 자체가 243까지 가는 그런 이 호가 공백 문제가 있습니다. 호가 공백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로 봐서는 장 자체가 호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국면을 딱 보면요. 일단 수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파는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제가 볼 때는 뭐 나빠서 매도하는 게 선물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일단 기관들의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매수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외국인들도 뒤물러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연거푸 3일 상한가 상승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다. 그러면 상승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종목별로 한번 보면요. 종목별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PMF 차트로 볼 때 삼성전자는 이미 3일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목표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추세로 봤을 때 120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120만 원대는 이번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로 봐서는 이미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 모양이고요. 자, LG화학도 상승 트렌드 모양. 한국전력은 이미 많이 상승 트렌드 몰라. 포스코는 아직 하락 트렌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하락 트렌드. 삼성생명도 하락 트렌드. 그 다음에 기아차도 하락 트렌드.
신한지주도 하락 트렌드, 모비스, 지금 코스피 상위 5개 종목이 상승 트렌드고 5개 종목이 하락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락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 트렌드로 점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장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낙폭과대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만약에 이번에 후행스팬이 여러분께서 만약에 전환선을 범한다면 호전을 시킨다면 장자체나 예상외로 다시 또 1900을 한번 또 볼 수 있는 장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 전 증권사가 하반기에 2000포인트를 못 볼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부 장 2300 간다고 아우성 칠 때 저는 아니다. 장이 단기적으로 꼭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미 기록적으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장은 분명히 2000포인트를 찍습니다. 내 말 맞습니다. 안 맞으면 저 손에 장을 쥐을 때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번 장은 2000포인트를 다시 갑니다. 2000포인트 가는 길목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량주와 간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주식만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방송, 잡는 방송 보지 마시고 센 방송만 더불어 1등 주식 사가지고 단무지처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절대 주식을 모으십시오. 지금 자리는 모으는 자리다. 제가 볼 때 1800 초반에서는 모으니고 그것도 바닥에 3개 이렇게 십자형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등거래 적산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시간이 부족해 그렇지 분명히 지금 장세는 상승 트렌드를 분명히 보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를 꼭 찍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은 종목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늘리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단기 고점에서 매도 쳤다가 장중 저점을 잡아야 되고 오늘 하루에 이제 그 스탠드런에 자신 없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는 오늘부터 어제부터 물론 호전이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호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장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1800대는 좋은 가격대의 메리트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식 짧게 치면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일단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를 봐라. 외국인의 선물이 만약에 오늘 신규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못 뜨지만 환매수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주가가 더 종가까지 강해질 수 있다. 주식이 종가가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는 외국인의 선물의 환매수 포인트를 보이는 게 좋을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삼성전자 사는 습관 안 들이면요. 하늘 두 쪽 나도 돈 못 먹습니다. 시가총액 20%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데 어떻게 뜨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서서히 구정은 다고 추석은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을 때 조상님 저때 판다리 부러지게 치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먹은 장고장과 우량주 갖고 있는 장고장을 조상님 제사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우량주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 두 종목만 포인트를 보시고 장중 15포인트 이상 뜰 때는 고점 매도의 저점 스탠드런을 치고 주식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자 유망 업종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도 AS 받아봤던 종목인데요. M게임 드디어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예, 네.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그 롯데그룹의 게임 사업 진출설이 나오면서 네. 인수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역시 뭐 신규 진출보다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꼽혔던 종목이 M게임이기 때문에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결국 요즘 주가는 그 내용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종목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M게임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아침에 벌써 좀 강하게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중에 6, 7%대까지 상승이 추가로 나왔고 또 목표가라고 제시했던 6,000원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매수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주가가 밀리면서 상승폭을 축소시키긴 했지만은 이 정도 진행을 보인다라면은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공략은 할 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뭔가 좀 더 좋은 진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서서 형성됐던 이런 주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응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게임 업종 전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에 소개를 드렸던 게임 하이도 계속 11,000원대를 넘어가면서 좋은 진행을 보여주다가 또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을 줄 때는 매수,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절반을 하든 전체를 하든 하여튼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주고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M게임 보유하셔서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예, 업종 간에 지금 진행이 상당히 더딥니다. 종목들이 네.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드릴 업종이 많지는 않은데 뭐 지금 이 종목군도 업종이라고 분류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의 시장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업종은 정치 테마 관련주인데요. 네. 이 정치 테마 관련주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과연 투자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 그 종목이 됐던 아니면 박근혜 관련주가 됐던 또 문재인 관련주가 됐던 어쨌든 간에 종목은 지금 현재 그 관련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도 지금 뭐 대표적인 안랩부터 그 다음에 뭐 잘만테크 같은 종목군도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던 오픈베이스나 메커스라든지 또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 홀딩스나 프리엠스 같은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뭐 이걸 세대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만은 실제로 그 주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주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주니까 그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부각되거나 올라서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까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철수 관련주 쪽에서 최근 들어서 휴맥스 홀딩스나 프리엠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박근혜 관련주 쪽에서는 최근에 그 가로림만을 이슈로 해서 삼목 S폼이라든지 포메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로 신규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종목들도 물론 조금씩은 움직이지만은 또 새로운 종목군이 그 정치인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군에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노리고 길목지키기성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맨날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또 네. 계속 강조드리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 정치 테마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위험 관리라든지 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약한 종목은 절대로 접근 안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 개인 피해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 이 철저한 위험 관리가 반드시 따라와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관련된 정치 테마 종목은 메커스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3,7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6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그 보름 정도 조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 대비 조정 폭이 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분할 매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를 상당히 좀 넓게 잡았습니다. 2,300원에서 2,500원대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지만은 또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2,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가 큰 자리이니만큼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꼭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면 위험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서 좀 자신이 있으신 분만 하시는 네. 쪽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커스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서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반포지점 최수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장을 비롯해서 이제 7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정책 대응이 미진하고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6월 시장의 연속적인 패턴으로 7월 시장도 좀 지루한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대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지만은 정책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모멘텀 공백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좀 크고 안전자산 선호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7월은 과연 이런 현재 경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로 전이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유럽에 있는 ECB의 역할론이 좀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에 대한 논리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나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50에서 1950대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은 우선 첫 번째는 인터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공연이나 뮤지컬에 대한 티켓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인터파크 ENT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어 부문, 여행 부문의 취급고가 증가를 하면서 이익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전일 좀 6%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내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회복이 되고 완제품이 수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다소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약가인하나 내수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호조를 보일 것을 다른 제약업체와 달리 좀 호조를 보일 것을 예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완제품 신약인 아모잘탄의 수출이 좀 본격화되고 또 중국에 있는 법인 북경 한미약품의 양호한 성장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주로 보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장중 1800선 내줬다가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단기, 중기 전망은 변함 없으신지요? 네, 어제 1800선이 무너지면서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네. 사실 저도 당황했는데요. 해외 증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현재 대략 한 1850선 전후 정도까지는 움직여줘야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원래 그 1850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1800선이 무너질 거라고 저도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좀 왜곡된 지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 흐름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미국을 보나 유럽을 보나 최근에 그 움직임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현재 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에 현재 지수가 대략 1850선 전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략과 전망을 짜드리겠는데요. 먼저 시황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 기록했던 1800선 이하 저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한 20포인트, 많으면 한 30포인트 정도 과매도 상태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도 좀 상승의 어떤 그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중기죠. 저는 기존의 중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거 이제 반복적으로 역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려 10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어떤 평균 지대가 1925선입니다. 만약에 1775가 무너지면 약 150포인트가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손절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강조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00이 무너지고 1775가 무너져서 다 던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손해보거나 본전에서 매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본격적인 손실이 시작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메커니즘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아마도 저점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직전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완전히 패닉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냐? 171조입니다. 그런데 2위부터 6위까지, 그러니까 2위는 현대차인데요. 어쨌든 2위부터 6위까지가 158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이 큰지를 제가 단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를 보자 이렇게 강조해드렸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는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최근에 지수가 이제 약간 반등 나타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든 환매수가 들어오든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는 매수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뭐 그렇게 큰 매수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가냐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삼성전자, 두 번째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웬만한 대형주들 빠져도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대 이렇게 큰 비중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봉을 항상 보면서 지수 분봉보다 훨씬 더 주도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좀 주식 비중 줄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황도 그렇지만 주식 비중도 이렇게 매일같이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 바꾸기 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말을 바꿔버리면 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기준입니다. 1825선 이상에서는요 75에서 100입니다. 그 다음에 1825선 미만에서는 50에서 75, 그 다음에 1800이 무너지면 25에서 50, 1775가 무너지면 직장인은 무조건 0%, 전업은 25% 합니다. 물론 전업 25%는 이제 일종의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공략해 주면 되겠는데요. 이것만 무조건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뭐가 걱정할 게 있냐는 거죠. 2000선 이상에서 봄에 고점 매수했다가 지금 현재 과정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 아닙니까? 거의 절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그걸 계속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증권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지켜주시면 되니까 섣불리 그냥 뭐 무서우니까 매도하고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 이게 아니라 이 기준만 그대로 지켜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다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시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좀 이번에 좀 이따 드리는 건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1900선 돌파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1800 이탈됐습니다. 어제 물론 장중 기준으로 이탈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최소한 오늘하고 내일 1850까지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곧 그렇게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25선 이상에서 75에서 100 그대로 유지해주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오후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월요일에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에 정확하게 제가 종가에서 추천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가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를 80만 원에 한 번, 92만 원 초반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추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100만 원 이상 갔을 때까지 안 잡은 사람들은 잡기 싫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번 주에 추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하고 지수의 어떤 상관관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시장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수 보시면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1850을 회복하나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팁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주식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주식 투자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식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순서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주식 분석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보통 종목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이제 업종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시황을 먼저 보냐면 시황을 보는 이유는 뭐냐?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매수하고 비중을 확대하고 지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지 않고 비중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향을 먼저 보자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 판단해야 됩니다. 종목을 볼 때 이제 가치 판단해야 되는데요. 중기 종목은 그냥 절대 저평가 종목 중에서 찾으면 돼요. 차트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근데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대로 가치를 또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은 차트가 좋든 나쁘든 어떤 보조 지표가 어떻게 나와도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절대 저평가 종목 중에 찾는 거고요. 단기 종목은 반대로 가치를 무시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일주일 매매할 종목을 가치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는 어떻게 보냐? 개별주는 최대한 참고하세요. 제가 첫 번째 오늘의 팁 시간에 개별주와 우량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주는 사실 차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를 최대한 참고하고 반대로 우량주는 약간은 좀 차트를 무시해도 된다.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어떤 수준으로만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할 때 처음에 볼 게 시황이다. 그 다음에 가치와 차트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맨날 보면 오로지 종목의 차트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목의 가치에만 매몰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지 확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분석 과정 알려주셨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시황을 알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의 장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1800포인트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다시 한번 심리적 지지 구간이 1800포인트 구간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일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비이상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 오른다면은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환율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비이상적인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수는 떨어지는데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를 우리가 확인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일단 대량의 선물 매도를 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환매수를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지수는 1차적으로는 187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까지 동반 매수를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여줬던 이 1900포인트에 대한 1차 고점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한 1950포인트까지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긴밤 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장도 일단 시초가부터는 좀 강세 예상이 좀 일단은 보여지는데, 일단 갭이 발생되어서 움직인다면은 힘이 강하게 응축되는 것이 응축되어 터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을 한번 눌러주었다가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1830포인트 윗자리에서 만들어진다면은 일단은 전략 후강 장세를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1830포인트 미만으로 출발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181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어제와 동일하게 1810포인트 구간부터 1830포인트까지 한번 낙폭이 많이 나왔던 업종으로도 한번 베팅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시초가 베팅 가능한 종목은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시초가 베팅에 대한 그 이유는 좀 많이 있겠지만서도요. 일단은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우리 그 유진로봇에 대한 이런 차트를 흐름을 보면은 긴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종목이다라고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다중바닥을 2,9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이전 매물 저항대를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분봉에서 이제 차트가 좀 돌아온 것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 매물 소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과 240일선이 저항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3,200원대에 대한 매물이 좀 압박이 좀 되겠는데요. 일단 이 3,2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약 앞으로 90원 정도 수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3,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유진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적정 매수 주가는 한 3,080원부터 그러니까 5일선 기준으로 매수를 접근해 보는데 3,080원부터 3,100원이 사이에 왔을 때 일단 적정 매수 주가라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은 돌파된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80원으로 좀 짧게 잡으면서 한번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말씀하신 바이오랜드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네, 오늘 딱 바이오랜드를 보니까요. 어제 우리 그 바이오랜드가 만들어졌던 시가 자리가 13,7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3,700원에서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4,3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그 아쉽게도 일단 한 150원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목표 실현을 못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제시했던 적정 매수 주가 13,300원부터 13,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 적정 매수 주가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4,300원과 그리고 손절가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매수에 대한 보유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LMS부터 AS 받아보죠. 예, 전일 LMS를 제시해드렸는데요.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음봉이 나와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일 이평선도 지지받고 있고 또 앞서 지지를 받아주었던 그런 가격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또 LMS의 경우 실적적인 부분과 신제품 출시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많은 종목이니만큼 앞서 손절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 다시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 13,500원 확인하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MS 손절가 13,500원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자, 네. 한진해운의 경우는 건화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1위의 해운선사인데요. 4월까지는 적자였다가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6월부터는 흑자폭이 더욱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분기의 경우는 해운사들에게 최대 성수기인 만큼 2분기보다는 더욱더 좋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간 흑자 달성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원인으로는 물류 운임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작년 12월 기준보다 지금 현재 약 5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또 4월 초 700달러가 넘었던 벙커 CU 가격이 현재 5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작년 한 해 그 한진해운이 쓴 기름값만 2조 2천억 원인데 벙커 CU 가격이 약 10달러만 떨어져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유로존 위기로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탑재율이 85%가 넘어도 시황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진해운의 경우 선박 탑재율이 9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로 인한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뭐 중장기적으로 해운 물류 전문 기업으로 커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투신하고 기금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 주가의 흐름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세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최근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보유 수량과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상승, 기간 매수세가 붙어지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평선들도 수렴하고 지금 우상향으로 확장되려는 구간에 놓인 만큼 기술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13,650원부터 14,1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고 손절가로는 전 저점이죠. 13,000원 부분, 목표가로는 15,700원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해운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